자유헌정 포럼 TV와 한국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헌정 포럼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전직 국회의원과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뢰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것은 알고 싶다 하는 제하의 내용을 가지고 이희규 대한민국 헌정의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대담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170명을 형사 고발한 분이십니다. 검사 4명의 탄핵 소추안을 결의한 민주당 전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희규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유헌정포럼 상임대표 이원창입니다. 이 위원장님, 네. 지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결의가 되어 있죠? 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그 검사 엄희준은 이재명 의원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 담당 수사검사입니다. 네. 탄핵 소추 사유는 2011년 전 국무총리 한명숙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판 시 그 재소자를 상대로 한 허위 진술 강요 사항입니다. 또한 검사 박상용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입니다. 탄핵 소추 사유는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 씨에 대한 허위 진술 강요 사항입니다. 또 검사 강백 씨는 대장동 백현동 수사검사입니다. 탄핵 소추 사유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의 위법 압수수색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김영철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시 증인인 그 장시호에게 모해 위증 교사 및 수사상 지득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대장동 백현동을 비롯한 네. 또는 선거법 위반 혐의,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인해서 기소가 돼서 네네. 재판에 계류시킨 그 검사도 그 하나 들어가 있군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고발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고발한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국가입니다. 네. 또 민주공화정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부, 대통령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입니다. 또한 모든 주권은 우리 5천만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상 107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집권 야당입니다. 사법부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 발의는 입법부 쿠데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 신동아 부원회도 뭐 인터뷰와 기사가 크게 실렸던데요. 네. 그 내용은 주로 무슨 내용이 실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가 그 기자회견했던 내용을 이제 신동아에서 추려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지금 궁금해할 것입니다. 네. 뭐가 궁금하냐? 지금 4개 법정에서 네. 11개 조목으로 구속 취소된 재판에 계류 중인 피의자가 네. 어떻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85.4%라는 당 역사상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지지율로 당선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피의자가 어떻게 당 대표가 되고 다음에 대선 주자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뭐고 그 내막은 무엇이냐.
이것이 알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예. 또는 민주당 당원들은 이러한 피의자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로 뽑는 이유, 그리고 다음에 대선 주자로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결국 그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받는 세비, 그리고 각종 수당, 연구비, 이런 것은 국민의 혈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헌법을 경시하고 나라의 국법을 어기고 자기들 행동대로 탄핵과 특검만을 내세우고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국민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그 많은 지지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해보면 정말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민주헌정 질서가 유지되고 있나, 또는 법치로서 이 나라가 지금 운영되고 있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아마 그래도 언젠가는 국민들도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민주헌정 질서를 위한 본인들의 각각의 국민들의 생각이 모아지리라고 봅니다. 네, 이 위원장께서도 그 고발장에 게재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국회의원이라 한다면 그 지역 구민들이 원하는 바, 또 지역 구민들이 또 상의해서 이러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의 방침에 따라서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서 국민 주권자들의 지역 주민들이 의사처럼 반해하기 원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도 하나 그 탄핵 소추, 국회의원들 자체가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구민들의 어찌 보면은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당내에서 의견을 결집할 때는 각각의 지역구에서 그렇죠. 자기를 대리인으로 만들어준 지역구민들에 대한 의견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의견을 종합하고, 그 종합된 의견을 당에 보고도 하고, 또는 뭐 지도부와 상의도 하고, 근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즉흥적이고 또 자기네들 아전인수격으로 탄핵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저는 독재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을 위한 것이죠.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때부터 비서실장을 했고, 경기도 지사의 비서실장을 했던 전형수 비서실장이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죠. 그분이 남긴 유서 내용에는 대표님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성남과 경기도 지사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죄를 감추고 숨겨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숨져갔다는 그 방증이거든요. 네. 이것도 밝혀져야 할 사항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 85.4%가 지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을 당선된 5명을 볼 때 네. 이건 전부 친명계, 네. 개딸들이 지지를 받는 팬덤 정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한 선례로 정몽주 그 최고위원 후보를 볼 때 처음에 1위를 달리다가 개딸들 팬덤 얘기가 나오자마자 5위도 못 들고 탈락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민주정당으로서 우리가 국민들이 또 신뢰해야 유권자들이 또 기대할 만한 그러한 정당입니까? 사실 흔히들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맞습니다.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주국가 또 공화정 이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법보다는 오히려 떼법이 더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떼법이 준용되고 운영되고 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정치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공화정의 훼손이고 또 그런 민주적인 절차까지도 훼손되는, 다시 말해서 반민주적인 반공화주의적인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나라의 부끄러운 일인데 전현희 의원이 살인자 반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바람에 최고위원 2번째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 살이 든든한 이러한 살인자 반응을 하는 현직 의원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원하는 정당인지 아마 판단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코로나를 빙자해서 재판정에 출두를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오는 선거공판과 위중조사 혐의는 아마 사법부에서 양형 기준을 오렸다고 돼. 위중조사가 하도 범죄들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위중조사 혐의를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또 꼼수를 둘 것인가, 또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할 것인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면서 오는 10월에 일어나는 이러한 재판은 다시금 이러한 꼼수로 인해서 재판을 기피하고 나라를 혼탁하게 하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모든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